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TV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별거 후 2번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제가 바라던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지나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잘 지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하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악랄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혼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나르 남편과 서류상 완전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 가끔 연락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혼 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혼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짜증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 아들만 아빠와 면접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 옵니다. 아들이 아빠 집에 다녀오고 나면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엄마는 쓰레기래. 아빠가 너그 엄마는 왜 네 옷을 거지같이 입혀서 보내냐. 너그 엄마는 가정을 버린 나쁜 엄마다. 이런 식으로 아들 앞에서 저를 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랑 막 싸우는데 너무 무서워서 방에 혼자 가서 숨었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할 가족들을 상대로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은 여전한가 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빠 집 가는 날 감기에 걸린 아들과 소아과에 다녀와 병원약을 처방받아왔고 약을 가방에 챙겨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약 챙겨 먹여주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틀 밤을 아빠 집에서 보내고 온 아들의 가방을 열어보니 보낸 약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약을 하나도 안 먹었네? 하고 물어보니 아빠가 엄마가 준 약은 이상하다고 먹지 말고 아빠 집에 있는 약 먹으라고 해서 그거 먹었어. 이러는 겁니다.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둘던 사람이 이제 안이 둘리니 저런 몹쓸 행동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덩치만 컸지 어린애 진짜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집 갈 때 여벌옷을 챙겨서 보내주는데 제가 분명히 안 빨아도 되니 그대로 다시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여벌옷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부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13살이 된 딸이 아빠와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어서 아빠와의 만남에 대해 저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나르 남편은 딸이 보고 싶을 때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 네가 중간에서 못 만나게 하니까 애가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며 중간에서 제가 이간질한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아니라고 말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으니 저는 짜증만 날 뿐입니다. 딸에게 본인이 잘했으면 딸이 아빠를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매로 때리고 같이 죽자며 베란다로 같이 떨어지자고 끌고 가고 술 먹고 집에 와서 자는 딸아이 핸드폰을 훔쳐보고 저랑 문자한 걸 보고 싸대기를 사정없이 날린 본인의 행동을 모르나 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한 아동학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애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가벼운 훈육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비판하는 저를 오히려 뭘 모르는 엄마 취급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르시시스트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정신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예성 인격장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답인 줄 알고 안 통하는 대화를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처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지금은 그들을 만난다고 하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덩치만 큰 못돼 먹은 어린애와 백날 이야기한다고 한들 무슨 대화가 될 것이며 무슨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해봐야 저만 골치 아플 뿐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과 말을 똥이라 생각하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행동에 제가 반응하면 그는 그것을 즐기면서 더욱더 저를 가지고 놀궁리를 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저런 꼴을 볼 때마다 아이씨하면서 욕 나오긴 하지만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 입만 아플 뿐이지요. 동네 미친 똥개가 짖나보다 하고 넘겨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편이 저의 정신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과 안 좋게 엮이면 내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정반대의 시각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충돌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는 갈수록 충돌만 더 많아지고 감정의 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사실 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이혼 후 좀 나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이혼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의 자아를 확고히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번엔 좀 달라지겠지 하며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년간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살고 난 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아픈 기억은 잊고 제2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참 소중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